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김강튜브입니다. 북한이 어제 또 한 차례 내부 세계를 깜짝 놀래키웠습니다. 개성시에 초유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유는 탈북자가 DMZ를 통해서 개성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묻혀간 남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성지와 북한 전역에 확산될 그런 국가적 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김정은 주재하에 당 정치국 비상학대회의까지 긴급히 소집하고 결정서를 채택하고 전국에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북한의 개성 비상사태의 면면을 살펴보고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전원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북한에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역사 기록 어디에도 지금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가 선포된 개성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조성됐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비상사태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 북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의 행간을 몇 달락 읽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전 당과 전 사회적으로 강한 조직적 규율과 행동과 사고의 일치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비상방역 GV 지휘에 하나와 같이 절대 복종하고 움직이는 질서를 유지하며 각급 당 조직들이 자기 기능과 역할을 완벽하게 발휘할 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모두가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고와 행동의 중심을 잃지 말고 책임과 헌신성을 안고 당주항의 영도에 충실하고 철저하며 당주항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맞닿은 방역 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반드시 우리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자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에 취한 비상사태 조치는 두 가지인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비상방역 지휘부에 보다 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두가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당주항의 지휘에 따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상사태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또는 재산, 환경에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태가 자연스럽게 완화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통치권자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비상사태 하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일상들이 즉각적이고 대폭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이나 전화의 도청이 가능하다든지 거주지역 자유이전의 제한과 자동차 등의 증발, 연료 및 전력의 할당, 그리고 금융기관 등의 일시적 폐쇄 조치와 암거리에 대한 벌금형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제한 사항들이 선별적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재난, 재해로 비롯되는 이 비상사태 선포의 주요한 목적은 긴급 복구를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긴급 투입할 수 있게 하고 모든 물적, 인적 자원들을 총동원하는데 그래서 빨리 그 상황을 종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북한이 선포하게 된 비상사태는 어떤 상황 때문에 신속하게 취해졌을까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보도만을 본다면 봉쇄, 격퇴 이런 사람과 사회를 통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정 투입이나 물적 지원, 방역 물자나 인력의 급파 등의 조치는 전혀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엄중한 상황임을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는 엿볼 수 있지만 개성 비상사태 선포의 효과와 실효성 그건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포커스 2.
개성 비상사태 선포의 황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개성 비상사태 선포를 두고 석연치 않은 구석이 보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선 북한의 보도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서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 전문 방역기관에서는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해서 악성 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해당 부문과의 연계 밑에 철저히 조사 장악하고 검진 격리 조치하고 있다. 이겁니다. 북한이 밝힌 이 비상사태 선포의 이유, 결국은 닷새 전에 탈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개성시에 퍼뜨렸기 때문이며 그것이 개성시는 물론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이것이 아닙니까? 비상사태 선포의 일반적인 조건인 절대적인 심각한 상황, 이게 지금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3년 전에 교동도 근처로 2명의 친구와 함께 스트로포를 안고 헤엄쳐왔던 24살의 탈북 청년이 18일 정도에 자기가 왔던 교동도를 통해서 도로 갔다는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남자의 한테서 피해를 받은 여성이 개인 유튜브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소상히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지 감염되지 않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진 지 5일 만에 북한이 어느 법전의 구석에도 없는 비상사태까지 취한다는 건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과 다를 바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간 탈북자가 당국의 감시 밖에서 개성시를 돌아다녔다거나 그래서 그와 연루된 사람들이 많아서 또 그들이 이것저것을 여행을 해서 코로나가 발견됐다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가자마자 자수를 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닷새 동안 그 본인과 함께 그를 조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격리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석연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북한 자체도 그를 감염자라고 명백히 결론 낸 것이 아니라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한 사람 때문에 북한이 김정은이 참석한 비상당 정치국 학대회까지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전국에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꼴값을 떨어야 되느냐 제 의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가 개성으로 가자마자 그는 아마 보이부에 바로 찾아가 자수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성에 관광 간 것도 아니고 또 바로 자수하지 않고 시내를 돌아치다가 먼저 체포라도 되면 그는 간첩으로 몰려서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니 그가 찾아간 보이부 요원 이 사람들이 그와 접촉한 사람 전부일 것입니다. 접촉했던 사람들이 2차적으로 유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그를 만났던 그와 접촉했던 보위원들 이 지금 다 5일째 그들을 격리하고 검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떻다라고 하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북한도 그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비상사태까지 선포해야 될 그런 문제인가? 그런 문제는 도대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단을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연이 닿은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이 청년을 DMZ를 통해서 꼭 오라고 종용한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북한 군이 최고의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고 지뢰밭도 있는 DMZ를 돌파했다는 것은
이건 상식으로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올 때는 글쎄 개성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 애돌아온다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탈북자라고 하면 바로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강을 넘기만 하면 북한인데 이게 쉬운 길로 가는 것이지 왜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도로 북한으로 가겠습니까? 요즘 중국의 여행 통제는 되지만은 중국 대사관이나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만 제출하면 중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는 바로 교동도로 돌아갔다? 참 이해 안 되는 구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북한이 유사일에 첫 비상사태까지 취하고 나선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비상사태의 막 뒤에서 북한이 지금 꾸미고 있는 모종의 비밀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예상되는 세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던 종래의 주장, 궤변을 뒤집기 위해서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실태가 더 이상 감추고 또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코로나19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계속 우겨대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과 달리 북한 내부자들은 고열을 동반하는 폐렴 환자가 수백 명씩 죽어 나가고 있는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면서도 북한은 국경 봉쇄를 계속 취하고 있고 북한의 코로나 확산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중국조차도 북중 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이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휘뚜은 소리를 계속 우겨댈 형편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을 바꾸어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또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실토를 해야겠는데 바로 여기에 북한의 꼼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국제사회에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밝혀야 되는데 그 감염 경로를 중국이라고 밝히면 그것은 중국을 욕보이는 것 같으니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과 경로를 아예 남한에 덮으신 것이죠. 이런 꼴을 보니 북한에 있어서 남한은 정말 국가가 아니라 동네 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어 남한은 하풀이 대상이고 협박의 대상이며 얼리고 때리면 언제든 돈이 나오는 돈자루이며 뭐든 덮으셔도 아무런 응대도 안 하는 빠지로밖에 안 본다는 이런 사실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정말 열물이 터질 정도로 화가 납니다.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불평 불만과 비판이 최근에 극도에 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우주발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전원에 의하면 최근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르는 사회 통제 그리고 대북 경제 조치에 따른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고 밤낮 회의만 열어놓고 말로만 꿈떼고 있는 김정은과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개성에서 이와 관련 사건이 터졌다고 합니다. 개성에서 일했던 북측 근로자들 수천 명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지금은 중국에 가서 배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이 개성공단에서 함께 일하던 당시 남쪽의 관리자들에게서 연락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은 요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중국에서 남한에 연락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긴급히 수사하면서 북한 보위부는 북한 전역에서 불만이 가장 나쁜 개성시 여기에 이미 외부와 연계된 반체제 조직들이 생겨났고 개성시 당, 국가, 경제, 사회기관들의 그들이 집안이 넓혀 나가고 있다는 사실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에 당황한 김여정은 이러한 사실이 전국에 알려질까봐 코로나19에 빗대고 즉각 개성시를 봉쇄하고 국가보위성과 군보위사령부까지 총동원해서 전대미문의 도시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여정의 당주왕 정말 초풍 낙엽의 직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김정은이 권력 부재 상태를 은폐하기 위한 고도의 사전 작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바로 오늘 7월 27일에는 북한은 7.27 전승기념일이라고 굉장히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쟁 노병대입니다. 전국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전쟁 노병들이 속속 평양에 모여서 전쟁 승리를 기념하고 어른으로서 김정은을 잘 모시라고 부탁인지 유고인지는 몰라도 메시지를 남긴다고 합니다. 이런 전쟁 노병대에 북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막 5번째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일성과 김정일 때에도 전쟁 노병대가 열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꼭 노병대 참석자들을 찾아서 기념 촬영을 하였습니다. 김정은도 건재하다면 자기 우상을 위해서라도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과 기념 촬영 꼭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바로 김정은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동안 웅축되어 있던 김정은 건강 이상설 폭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3일 전 바로 24일에 탈북자가 묻혀온 코로나19가 지금 전국에 퍼질 위험이 생겨서 개성에다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술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부가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성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기념 촬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현장 부재를 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에서 들어온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사태까지 처해야 될 일단한 상황인데 수천 명이 평양으로 올라오는 이 전쟁 노병대 김정은이 있는 평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취소해야 말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즘 들어 북한이 노는 꼴은 어느 하나도 앞뒤가 맞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진짜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이 이번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서 앞에서 제가 열거한 3가지 효과, 즉 1조 3석의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북한이 보도해서 김정은이 전국 노병대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는가 안 했느냐 그 결과를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은 자고 깨면 희한한 꼼수를 써서 남한과 국제사회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우리는 뇌수도 없는 사람들처럼 북한이 노동신문 등 공식 발표에만 매달려서 북한이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북한이 전부인 양 자가당착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비상사태 선포의 이유가 남쪽에서 탈남해간 탈북자가 묻혀간 바이러스 그것 때문이라고 세상에 공표한 이상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식적으로 이 건을 가지고 남북 코로나 회담 그걸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북 코로나 회담을 열어서 북한으로부터 그 탈북자가 누구이고 그에 대한 의학적 감시 소견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돼서 닷새 동안 그런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는지 또 그것 때문에 북한에 어느 정도 확산 위험이 있는지 좀 더 나아가지고 우리 정부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남북협력 즉 남북한 코로나 협력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논의하자고 맞받아 쳐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를 북한에 전파시킨 그런 국가라는 이런 오명을 쓰고도 말 한마디 뻥끗하지 않고 또 무대응으로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긴다면 이건 정말 청와대 안보실인지 뭔지 일은 안 하고 국력만 챙기는 내수가 없는 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